저는 딸에게 단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해. 그날 이후로 딸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제가 먼저 전화해도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걱정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불안해서 한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우리 모녀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내 선택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상처받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딸은 간섭당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했는데 자식이 화를 내거나 연락이 뜸해지거나 점점 멀어지는 느낌. 자주 만나던 자식이 핑계를 대며 집에 안 오거나 전화해도 대답이 짧아지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왜 자식들은 상처받았다고 느낄까요? 오늘 저는 70년을 살면서 그리고 제 실수를 통해 깨달은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 그리고 그 대신 해야 할 말을 알려드립니다. 이걸 모르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식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와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사랑이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까요? 70년을 살며 깨달은 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조언한다고 했지만 자식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자식이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한다.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가르침보다 이해를, 충고보다 응원을 원합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그러면 안 돼. 부모 말을 들어야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부터 제 실제 경험과 함께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해야 할 말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왜 이 말들이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딸에게 내가 그렇게 살면 후회해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순간의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그냥 내뱉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딸의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말하고 잊었는데 딸은 몇 달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구나.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나중에 말해도 이미 늦습니다. 둘째, 자식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30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여전히 우리 아이로 봅니다. 그래서 가르치려 하고 충고하려 하고 훈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기만의 가치관도 있습니다. 제 아들은 45살입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입니다. 후배들을 이끌고 중요한 결정도 내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들에게 너는 아직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한테 들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나는 회사에서 팀장인데 엄마는 나를 여전히 애 취급해라고 했대요. 셋째,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지만 작은 말들이 쌓여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말은 괜찮겠지. 가족인데 뭐. 내가 부모인데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자식의 직장 선택에 대해, 결혼 생활에 대해, 육아 방식에 대해. 한 번 한 번은 작은 말이었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식이 저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두려워요. 전화하면 항상 제 선택에 대해 뭐라고 하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한 말들이 아들에게는 공격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제부터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제 친구 최 여사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3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차린다고 했습니다. 최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왜 그만둬? 식당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들은 설명했습니다. 엄마, 저는 요리가 좋아요. 제 가게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최 여사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너 나중에 후회해. 안정적인 회사가 최고야. 아들은 결국 엄마 몰래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최 여사는 우연히 아들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아들은 행복한 얼굴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아들은 자기 길을 찾았는데 나는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구나. 식당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선택을 믿지 못했어.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잘했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 꿈을 부정당한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 내가 살아봐서 안다는 말은 우리 세대에는 경험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자식 세대에게는 너는 틀렸다는 말로 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식은 당신이 자기 편이라는 걸 느낍니다. 두 번째,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건 제 실제 경험입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허약해? 우리 때는 애들이 이렇게 안 아팠는데. 손주가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우리 때는 그냥 집에서 키웠어. 병원 그렇게 자주 가면 오히려 안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엄마가 자꾸 우리 때는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엄마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요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키우는 건데, 저는 비교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비난으로 들렸던 겁니다. 우리 때는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숨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틀렸어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은 손주가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하는 걸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책으로 공부했는데 요즘은 기계로만 하네. 손주는 7살이었는데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태블릿을 치웠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게 교육 방식이에요. 제발 우리 때는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새로운 방식을 배우네. 이렇게 말하면 자식과 며느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어른으로 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자식에게 계속 상처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딸과 크게 싸웠습니다. 딸이 명절에 시댁에 간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명절에 혼자 있으란 말이야? 딸이 설명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시댁 가는 차례예요. 내년엔 친정 올게요. 하지만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나를 버리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짓눌려요. 저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가정을 챙기는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제가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책감으로 묶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계속 내가 너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엄마한테 받은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희생을 말하는 순간 사랑은 빚이 됩니다. 자식은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너를 키우는 게 엄마의 기쁨이었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자식이 더 자주 부모를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말 때문에 자식과 멀어지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도 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배워가요. 네 번째,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 말은 자식이 실패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 다니는 게 좋아. 사업은 위험해.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다시 회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엄마가 그럴 줄 알았어.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중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해요. 사업 실패한 것도 힘든데 어머니 말씀까지 들으니까 더 힘들대요. 지금 필요한 건 그러게가 아니라 괜찮다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더 상처를 준 겁니다.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는 내가 틀렸어. 나는 옳았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가장 힘들 때 부모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제 친구 박 씨 이야기입니다. 딸이 이혼했을 때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 남자 말리지 말고 들었어야지. 엄마가 처음부터 별로라고 했잖아. 딸은 그 뒤로 1년 동안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비난받았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판단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5번째, 다른 집 아이는 안 그러던데. 이 말은 칼입니다. 자식의 자존감을 베는 칼입니다. 저는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옆집 민준이는 벌써 한글도 다 떼고 영어도 하던데 우리 손주는 아직도.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부탁이에요.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아내가 그 말 듣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는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비교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내가 엄마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겁니다. 한 어머니는 40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집 영희는 벌써 승진했던데 너는 왜 아직도 대리야? 딸은 그 말을 듣고 명절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보면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또 다른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 철수는 벌써 집도 사고 차도 바꿨던데 너는 언제 그럴 거야? 아들은 그 뒤로 자기 상황을 엄마한테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말하면 비교당할 것 같아서요.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자존감 파괴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너만의 속도로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 말이 자식에게 힘이 됩니다. 비교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확신. 혹시 지금 나도 저런 말 했는데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이미 저런 말을 다 했는데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 많이 했지?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가 사과할 줄은 몰랐어요.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아니야. 엄마가 틀렸어. 엄마는 걱정한다고 했지만 너는 간섭받는다고 느꼈을 거야. 정말 미안해.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들었습니다. 듣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사과는 미안해, 그런 데가 아닙니다. 미안해로 끝나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세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 사업 반대했던 거 정말 미안해. 실패했다고 그러게라고 말한 것도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용기 내서 도전했던 거야. 그게 대단한 거야. 엄마는 그걸 칭찬했어야 했는데 비난했어. 정말 미안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위로가 돼요.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도전자라고 말해주니까 자식은 당신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옳았어가 아니라 내 선택을 존중해라는 말을요. 세 번째,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하세요. 저는 손주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주 오늘 뭐 했어?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줄래?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며느리한테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육아 방식이 우리 때랑 많이 다르네. 며느리가 공부 많이 하는구나. 대단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전엔 제가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인정받는 느낌이에요. 네 번째, 도움을 강요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찬 해놨으니까 가져가. 안 가져가면 섭섭해.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찬 해놨는데 필요하면 가져가. 필요 없으면 괜찮아. 자식이 괜찮아요. 엄마라고 하면 그래, 알겠어라고 합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강요하는 순간 부담이 됩니다. 다섯 번째, 기다려주세요. 제가 딸에게 사과하고 나서도 딸은 바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워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편할 때 연락하길 기다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딸은? 저도 잘 지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돼요? 그날 딸이 왔을 때 우리는 진짜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조언하지 않으니까 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사실 요즘 일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물어보고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딸이 먼저 물어봅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조급하게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마세요. 만약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용기 내겠습니다라고 남겨보세요. 그 용기가 관계를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제 친구 이 여사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는 75살입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두 아들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를 찾아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아들들이 그렇게 자주 와? 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반찬도 안 해주고 손주도 안 봐줘. 그냥 만나면 이야기 들어주기만 해. 이야기만 들어준다고? 응. 아들들이 하는 말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줘.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했네. 이런 말만 해. 충고는 안 해? 아들들이 물어보면 말해줘. 안 물어보면 안 해. 그게 존중이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사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도 바꿨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요즘 어때? 라고만 물어봅니다. 예전처럼 회사는, 건강은, 돈은 이렇게 캐묻지 않습니다. 아들이 편할 때 이야기하길 기다립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아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해결했어요. 대단하네. 잘했어. 그게 다입니다. 저는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인정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편해요. 예전엔 전화하면 뭐라고 하실까봐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편해요. 진짜 좋은 부모는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듣는 부모입니다. 진짜 좋은 부모는 조언하는 부모가 아니라 인정하는 부모입니다. 진짜 좋은 부모는 간섭하는 부모가 아니라 응원하는 부모입니다. 제가 70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가르침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지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보다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것. 내가 살아봐서라는 말보다 내 선택을 믿어라는 말. 그러게 내 말을이라는 말보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는 말.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자식을 가르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식을 이해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60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권위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훈계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자식에게 전화하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어때? 엄마는 내가 궁금해라고만 말하세요. 자식이 대답하면 판단하지 마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말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자식도 의아해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어느 날 자식이 말할 겁니다. 엄마, 요즘 엄마 달라지셨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편해졌어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멀어지기는 쉽지만 회복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용기를 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오늘 전화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부모님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자식과 멀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한 번이 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자식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가득 차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